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제가 요즘에 에듀윌에서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2급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차차 내년에는 이제 강의를 더 늘리려고 준비 중에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에듀윌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Q&A 코너가 있어가지고요,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학생분들이나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에도 제가 이제 공부 관련된 영상 많이 올렸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이 질문을 받았고, 요즘에는 잘 안 올리니까 공부 관련된 영상 많이 안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질문이 이제 끊겼어요. 근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2급 강의 진행하면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질문들이 다들 비슷비슷해요.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각자 그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다른데 질문들은 다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참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반복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답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내가 이런 질문은 아직 답을 안 했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Q&A 올라오면 제가 뭐 텍스트로도 그분한테 답을 드리긴 하지만, 반복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올리면은 보시는 분들한테도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요. 일단 오늘 제가 답해 드릴 질문은,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때가 있잖아요. 좀 심해지면 그게 되게 이게 암담한 기분이 들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시험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멘탈 관리를 하는 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걱정하실 정도였는데, 공인회계사 시험 볼 때,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 학원 근처에 있는 독서실 이런 데서 공부를 하다가, 진짜 직전 한 일주일 전인지 한 3일 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며칠 앞두고는 짐 다 싸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서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1차 시험이 그때 이제 2월 정도니까 겨울이잖아요. 감기 걸리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추운데 왔다가, 제가 새벽에 갔다가 이제 10시 정도 왔는데, 새벽에 문득 가면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이렇게 춥다가 감기 걸리면 망하겠구나 시험. 그래서 공부고 뭐고 감기 걸리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짐 다 싸가지고 택시 타고 책들 다 들고 와서 집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시험을 보러 갔죠. 근데 이제 밥을 차려주시면은 동생도 같이 나와서 먹으니까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은 멘탈이 약한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시험 이제 진짜 코앞이네, 어떤 거 같아? 뭐 이렇게. 누가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가 물어봤는지 동생이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그냥 그랬어요. 그냥 붙을 것 같은데? 그냥 합격할 것 같아? 그랬어요. 한 1차 시험 한 2, 3일 앞두고. 이제 제가 그런 대답을 하니까 되게 웃으면서 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너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제가 그 2차 시험 보고 내려올 때, 이제 저희는 시험을 홍대에서 봤었는데, 홍대가 가보시면은 이렇게 쫙 언덕길 쫙 올라가는 그 구조예요. 입구 지나서부터 쭉 언덕길인데, 저희 이제 좀 올라가서 꺾어진 건물에서 시험 봤거든요.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1차는 이제 입구에 있는 건물에서 했었고, 2차는 좀 걸어 올라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보고 이렇게 내려왔죠. 다 같이 이제 시험 본 사람들 내려가다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 만났어요. 그 친구도 유예로 회계사 붙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연락은 잘 안 하는데 상당히 좀 스마트하고 쿠키런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연락 잘 안 하고 지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시험 잘 봤냐? 이러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을 것 같아? 동차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내려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고개를 휙휙 돌려서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순간적으로 앞에 한 20,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순식간에 고개를 돌리더니 저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날 쳐다보는 게 느껴지고, 막 주변에 이목이 집중되니까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제가 그 말 하니까 엄청 약올로 하면서, 얘 동차로 붙으면 진짜 약 오를 것 같은데. 그래, 그때 동차로 붙었죠.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그 정도로 저는 멘탈 관리가 잘 됐어요. 거기 걸어 내려오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다들 시험 보고 와서
잘 될까 막 이렇게 불안해 하는데 웬 놈이 나와서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니까 그 저를 이제 그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 거죠. 얄미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멘탈 관리가 잘 됐던 개인적인 그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시험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패스, 논패스 이렇게 갈리는 시험이 있고, 합격 불합격이 따로 없고 그냥 이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우리 인생에 떴던 뭐라든 갈림길이 되는 시험은 대체로 패스, 논패스, 그러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시험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것들은 그 점수가 합격 불합격은 없고 이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 뭐 토익 같은 거, 토익 짜증나잖아요. 토익은 좀 짜증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940점 받았어요. 되게 애매하죠. 940 만점 990은 좀 너무 높다고 치는데 주변에 보면 970점 많거든요. 그럼 940점 맞으면 고민이 돼요.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이 돼요. 뭐 더 투자한다고 반드시 올라갈 거란 보장도 없고, 이게 내 그 잠재 최고 점수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주변에 친구들이 막 980 이런 거 맞아오면 나 혼자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야구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970점 맞은 애랑 940점 맞은 애랑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원서를 집어넣는다거나 입사 준비할 때 뭐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차이가 있냐,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또 970점 맞은 애가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정량적으로 잘 이렇게 좀 측정이 잘 안 돼요. 얼마나 더 유리한 건지, 내가 얼마나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목표 점수 만들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좀 짜증나요. 그런데 패스, 논패스, 그러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딱 갈리는 시험은 합격이면 합격인 거고 불합격이면 불합격인 거고 그냥 딱 갈리거든요. 그러면 뭐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고, 합격하면 땡큐고. 물론 이제 회계사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회계사 시험 봤으니까 다른 시험 잘 몰라요. 변호사 시험 같은 거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도 수석으로 합격하면 조금 메리트가 있어요. 수석으로 합격을 하면은 그런 정도 경험은 자기가 원하는 회계법인에 다 갈 수 있고, 뭐 좀 뉴스도 나오고, 어딜 가든 제 수석이래 이런 타이틀이 있고, 나중에 어디 나와서 혼자 영업을 할 때도 뭐 도움이 되겠죠. 전국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100명이 안 되니까 상당히 그 레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만, 뭐 차석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에 한 10등부터 꼴등까지는 거의 뭐 그냥 차이가 없어요. 이번 연도 보니까 한 1000명 넘게 뽑혔던데 그 중에 딱 한 명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은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합격 불합격 시험은 그냥 내가 합격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 한 100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2개, 3개 모르면 좀 짜증은 나도 이게 뭐 자괴감이 들고 그러진 않대요. 공부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 게 막 100개를 배웠는데 20개를 모르겠으면은 짜증이 확 올라와요. 근데 그거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조금 뭐 이해력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암기력은 정말 최악인데 아무튼 그래도 이해력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무관리나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빨랐는데, 전 되려 이제 세법이나 재무회계 일부 재무회계는 제가 이해가 잘 되는 건 정말 잘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끝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도 끝까지 안 풀리고.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도 전 이해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평가도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도대체 이건 취지가 뭐야?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뭐 이렇게 세무 조정하는 건 뭐 그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응용하는 문제 나오면 다 틀릴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 100가지를 공부하면은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시험 합격 그 조건을 보면은,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70점만 넘어가면 합격이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뭐 과목이 여러 개 있으면은 평균 점수 뭐 70점, 평균 점수 60점 넘어가면 합격, 대신에 뭐 과락은 뭐 40점 밑으로 떨어지면은 평균 점수가 60점 커트라인 넘더라도 넌 탈락, 뭐 이런 식이거든요. 구조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이 보통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라는 거죠. 객관식이면은 예를 들어 사지선다다 그러면은 일단 25점은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뭐 오지선다다 하면 한 20점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지선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재경관리사 쪽이니까 여기는 사지선다에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러면 사지선다니까 사실 확률적으로 내가 25점 먹고 들어가서 70점 넘으면 합격이니까 내가 얻어야 될 점수는 사실 한 45점만 얻으면 돼요. 굳이 내가 100가지 공부할 때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사실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마지노선으로 70점 만점이니까 내가 100가지 배우면은 70개 알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좋아, 내가 30개 모르겠는데 70개를 이해했다고 쳐. 하지만 그 70개 중에서 내가 그 70개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탈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30개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찍으면 되죠. 찍으면 그 중에 몇 개는 맞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몰라서 찍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에서 찍었는데 맞는 게 개수가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제 예시를 들자면 뭐 오늘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니까 제 예시를 들자면 저는 재무회계에서 대부분은 이해가 잘 되는데 재무회계는 이제 특성이 그 과목별로 굉장히 좀 성격이 달라요. 개별적인 게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유형자산 감가상각 그 문제 잘 푸는 사람이 반드시 사채 유효이자율 요거 문제 잘 풀진 않아요.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거 잘한다고 이거 잘하는 거 아니고 독립적인데 저는 대체로는 재무회계는 잘 했는데 뭐 법인세 비용이나 주당이익은 진짜 문제를 못 풀었어요.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몰라서 주당이익은 진짜 쌀데기 없진 않지. 그게 그러니까 그 시험에 나오는 그 케이스들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들이고요. 뭐 희석이 어쩌고 막 뭐 회사가 전환사채 막 발행하고 기중에 막 주식도 뭐 소각하고 발행하고 그런 거 실무에서 없어요. 그런 이벤트는 예를 들어 뭐 신주 발행을 한다, 뭐 소각을 한다. 그런 이벤트는 뭐 진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창립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회사도 많고요.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심지어 그게 발행된 다음에 지금 그 실제로 조건이 갖춰져가지고 행사될 확률이 높고 막 이런 그래서 뭐 희석을 고려해야 되고 흔치 않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하려면 대체로 이제 뭐 상장사인 경우에 꼭 상장사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상장사들인데 누가 사줘야 되니까 그 회사가 100개 있으면 상장사 그 중에 몇 개 안 되고 상장사 중에서도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내가 그 회사 관련된 업무를 할 확률은 더 낮아가지고 물론 제가 올해 감사하는 업체 중에서 전환사채 발행하는 업체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희석 주당이 구하기 그거 정말 근데 막 그게 기중에 계속 유통 주식수도 변하고 막 그런 문제 나오는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문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만드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그냥 버렸어요. 공부는 끝까지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한 예를 들어 뭐 2월 말에 시험 봤다 그러면 2월 초까지는 공부를 했으나 2월 달 돌입하면서 법인세 비용이랑 주당이익은 버린다. 이렇게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버린 게 꽤 됩니다. 재무회계에서만 그렇게 버린 게 아니라 뭐 세법에서도 버린 게 엄청 많았어요. 얘는 내가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고 문제가 나와도 자신이 없어요. 버렸어요. 버리고 시험장에 가서 법인세 비용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3번 찍었어요. 주당이익 나오면 바로 3번 찍었어요. 고민도 하지 않고 거기에 그 문제 푸는데 제 정력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에너지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찍은 거가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제가 한 6개, 7개 그냥 진짜 그냥 문제 보지도 않고 찍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개인가 맞았어요. 운이 좋았죠. 상당히 그 높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내가 다 틀렸다고 한들 내가 정말 문제 읽자마자 풀지도 않은 한 6, 7개 그거 만약에 찍은 거 다 틀렸어도 어차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이고 법인세 비용이고 그거가 제가 회계사가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그거를 풀겠다고 포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마지막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고 끝까지 매달렸으면은 오히려 제 정력이 낭비가 되고 다른 문제를 푸는데 방해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깔끔하게 포기를 했고 그냥 뭐 제가 회계사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 게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있는데 모르겠어. 근데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고 다가와. 그러면은 그냥 일단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부는 끝까지 하세요. 공부는 끝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모르겠으면 버린다. 그리고 버리는 게 예를 들어 내가 100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막 40개를 던진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100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30개 정도를 모르겠어. 그러면 커트라인 70점짜리
그 시험에서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그 토익처럼 막 990점을 목표로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합격선만 넘으면 돼요.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면 돼요. 제가 2차 시험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합격 점수가 재무에게는 좀 높았는데 나머지는 한 60, 61점, 막 60.5 막 이랬거든요. 완전히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지금 뭐 회계사로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지만 뭐 아무튼 그래도 뭐 특별히 입에 뭐 풀칠할 걱정 없이 그냥 적당히 그 벌고 막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척 하듯이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모르는 개념이나 이런 게 산더미처럼 쏟아져도 생각보다 그게 합격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바보인 것 같고, 특히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일수록 그런 타격을 많이 받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자괴감이 들진 않아요. 물론 이제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것 자체, 예를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을까, 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에 공부를 안 하고 왜 놀고 있을까, 왜 유튜브를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머리가 돌대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안 될 것 같고 나만 바보, 이런 자괴감은 들지 않거든요. 왜냐,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근데 노력을 한 사람은 자꾸 모르는 게 튀어나오고 자꾸 문제 틀리고 이러면 막 자괴감이 들거든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름 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지. 근데 원래 모르는 게 많아도 잘 시험 붙을 수 있어요, 저처럼. 그게 꼭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아까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 커트라인이 60점이다 그러고 뭐 오지선다다 그러면은, 오지선다면은 기본적으로 20점 먹고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40점만 올리면 되거든요. 100개 중에서 40개 던졌는데 그냥 찍은 게 운 좋아서 다 맞죠 하면은 시험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 내가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많아도 합격할 수 있다. 그 합격을 한 회계사 중에 스마트한 분들 많지만, 그렇다고 막 그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막 그렇게 막 온갖 걸 막 개념을 다 마스터하고 막 이거 뭐야 물어보면 탁 나오고 막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좀 장수하신 분들은 뭐 내공이 쌓여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들 막 불안해하면서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 쥐 뜯으면서 문제 풀고 나왔는데, 야 합격이란다, 와 나 진짜 대박이네, 다 이랬지. 그렇게 뭐 여유롭게 이거 이렇게 풀면 되고 이렇게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직도 저 1차 시험 보고 나서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욕하던 소리가 생생하거든요. 그때 막 다들 막 비속어로 막 이러면서 막 계단에 막 욕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사람 만화처럼 머리에 말풍선 떠 있었으면은 그 계단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머리마다 다 그 막 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말풍선이. 근데 그 중에서 붙을 사람 많이 붙었거든요. 저도 그때 막 1차 시험은 개망했네 이러고 나왔는데, 웬걸?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상당히 점수도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어도 반드시 그게 뭐 어떤 그게 아니다.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게 계속 중요합니다. 끝까지 공부는 해놓되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제끼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아는 거, 내가 100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 60개, 70개 정도는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설마 한 20, 30개 제 절반 정도를 모르겠어.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그러면 좀 공부를 좀 다시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정상적인 어떤 카테고리 안에 있다면은 내가 적어도 한 60개, 100개 중에 60개, 70개는 이해를 한 상황이다. 내가 적어도 절반은 내가 전체 과목 중에서 이해한 게 절반은 넘겼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충분해요. 거기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멘탈 관리 잘해서, 내가 모르는 거는 그냥 에너지 쓰지 말고 내가 아는 거를 잘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운에 맡기고 찍는 거죠. 찍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3번 찍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1차 시험 때 좋았고, 설사 그 찍은 게 다 틀렸어도 합격한 상태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풀어드리는 게 여러분들 어떤 멘탈 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멀뚱멀뚱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이런 답변이 물어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 뭐 지나가다 우연히 보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고 제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뭐 두서없이 말했는데 영상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지금 인생을 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영상 바로 끄시고요. 제발 유튜브 지우세요. 이런 영상 볼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뭐 재경관리사라든지 어떤 회계 관리나 뭐 세무회계 이런 좀 그런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까지 뭐 올인해서 모든 걸 그런 건 아닌데, 막 혹시라도 공인회계사 시험처럼 막 진짜 휴학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 보고 있으면은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공부하는 시간 도중에 보고 있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 풀 목적으로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실 텐데, 보통 이게 이것만 보고 끊고 해야지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면은 다음 거 보고 하다가 정말 진짜 자야 되는 시간까지 결국 다 보게 되고, 그럼 진짜 자야 되는 시간에 헐레벌떡 양치하고 자게 되면은 다음날 아침에 산뜻하지 못한 기분으로 일어나가지고 좀 저하된 체력으로 다시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그 과정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 내가 이것만 보고 자야 되는데 다음 걸 보면서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은 잠을 자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을 좀 그래도 규칙적으로 잔 편이었어요. 10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은 I love baseball, 그때 이제 야구 중계한 거 요약해 주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잘 준비하고, 그리고 끝나고 바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일찍 갔어요. 그리고 주말에 하루 정도는 알람 꺼놓고 그냥 끝까지 자고 12시간을 잔 적도 있고 더 짧게 잔 적도 있는데, 어쨌든 잠은 자야 돼요. 잠을 자야 공부가 되니까 유튜브 요거 보는 것보다는 잠을 자는 게 더 스트레스가 풀리고 성취감도 든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영상 마지막 보시고 끄면서 유튜브 어플을 지우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